어떤 행동을 할까 말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 이걸 하면 내 부모로서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보면 판단이 쉬운 것 같아요. 저도 폭식증 극복할 때 이 생각 되게 도움이 됐던 게 10대 때 저랑 80대 때 저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있다고? 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야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만들어진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냐, 뭐 때문에 그거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설명이 필요 없고, 그렇지 않고 자꾸 옆에서 주위에서 권해서 너도 한번 해봐 해서 자꾸 권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주도권 자체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뭐 조금 저거 하면 난 아니더라 이러고 막.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자기 자발적으로 동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든지 결과치를 내는 것 같아. 일단은 그 폭식증 이런 건 이제 큰 사연인데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뭐 건강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근데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전반적으로 뭐 30대, 40대, 50대 분들 이제 보면 그 연령대별로 어쨌든 생애 주기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뭐 은퇴하는 나이대가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약간 나이대별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좀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나이 때 친구들은 이제 뭐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그리고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배우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일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애도 뭐 낳고 싶은지 안 낳고 싶은지 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보는 것 같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주변에 제가 일하는 환경도 또래들이 많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좀 조언을 구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저보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보면 항상 꼭 여쭤보긴 하거든요. 뭔가 좀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나 아니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거 그래서 에리님 보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와, 진짜 저 나이에 저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여쭤본다면 어떤 걸 여쭤볼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뭐 이제 나이대별로 크게 생각하던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변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크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사실 자기가 가치를 두는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정확한 방향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가더라도 이쪽을 향해 가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르면 다른 걸로 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근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냐가 나중에 성적표처럼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이번에 그 스페인 가서 그 영석이 친구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현지 사람들이죠. 아니 현지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도 영석이 어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 사람은 58세 미국에서 온 그 35년 동안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딱 퇴직하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딱 자기는 어떻게 살고 싶었냐면 밴드를 하고 싶어서 자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밴드 하는 친구가 이 스페인 산티아고의 산세바스티안에 살아서 내가 갈 건데 우리 같이 밴드 만들어서 할래? 하자.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들고 와서 혼자 이제 이혼하고 혼자 자식은 없고. 그런데 58세 되면 미국 사람들은 더 나이 들어 보여. 근데 그런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진짜 자기가 집에서 밥해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월세를 살아. 그리고 월세를 살고 거기서 벌이 없이 이렇게 살려면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누굴 남겨주고 앞으로 돈을 모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써야 될 돈을 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허튼 우리처럼 막 옷 사입고 허튼 돈 안 써. 그냥 술 먹고 밴드하고 밴드 연습실 운영하고. 그 사람 사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되게 용기 있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자기는 너무 즐거운 거야. 우리나라처럼 뭐 30살 친구를 만나긴다는 게 58살이 아니거든. 난 얘를 만나면, 영석을 만나면 너무 좋고, 자기가 왜 얘를 만나야 되는지, 매일 만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근본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야. 아, 너는 그게 기쁘니? 너는 어떻게 해서 책을 썼니?
넌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됐니? 어떻게 해서 남극을 가게 됐니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 없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삶을 저렇게 선택해갖고 저렇게 올 수가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39살 그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축구 때문에 이쪽 샌세바스찬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때문에 여기를 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있는 거야. 스페인어를 다 배우기 위해서 영석이랑 같은 반에서 만난 거지. 근데 거기서 자기는 1년짜리 그 축구 그 프리패스 쿠폰을 끊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축구 매일 이제 그리고 일은 아주 짧게 해요. 오전에 갔다가 딱 오후 3시 정도까지 일 다 해. 그 사람은 젊은서 아직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딱 벌고 축구 보고 그다음에 오후에 술 마시고 자기는 뭐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렇게 영석이네에서 같이 월세 살거든. 그렇게 너무 즐겁게 살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표정이랑이 우리나라 사람의 39살 저렇게 미래가 준비 안 됐다는 거의 무슨 저기 루저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는 아마 그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 삶을 막 기쁘게 그렇게 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그 며느리 된 그 글로리아를 봐도 이 자연에 대해서 이런 모든 새 나를 데리고 막 언어가 안 돼 죽겠는 거야. 그 물가에 그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그거를 막 보여주고 싶어 하고 저 새해 그 공원의 비둘기 비행기 비둘기 비행기인지 비둘기인지의 이름을 이제 한국말이 헷갈린 거. 비행기 많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비행기 비둘기 그랬더니 아 비둘기 어머니 비행기가 많아요 막 그러더라고 땅에.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보고도 그렇게 즐겁게 1시간씩 놀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또 한 여자애는 마요르카 사람인데 얘는 1년에 5개월은 무조건 여행을 전 세계를 다니고 그러면서 영어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젊은 애인데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을 따라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삶들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완전 거의 그 집에서 포기하내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갖고 자기를 논내거나 이런 태도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너가 가서 기뻤니? 아 오늘 진짜 즐거웠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게 지금 내가 살아와서 보니까 나는 최소한 애들하고 대화는 건진 것 같거든. 이렇게 예를 들면 엄마 온다 그러면 피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된 것까지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한데 어쩌면 더 큰 꿈을 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애에 대해서 얘를 이제 정말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게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이 본래 태어나진 얘의 목적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지. 그거는 내가 손을 대서 오히려 그르칠 수가 있다고 믿었거든.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얘를 붙잡아 놓고 앉아서 학습지를 더 시키는 게 그게 큰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진짜 넌 네 사상이 이상하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때가 되면 지가 필요할 때 그 스스로 동기가 일어날 때가 와요. 그걸 믿어주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나도 지금 이 나이에 꿈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거를 이렇게 바라는 꿈을 갖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여할 바를 내 거에서 찾으면 쉬워. 내 할 일이. 내가 앞으로 뭘 할까가 아니라 그분 어제 영상 나온 사람처럼 장기를 온전하게 주고 싶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심리잖아.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진짜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될까? 그렇게 찾아주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훈련을 하면 그게 그대로 딴 사람도 그렇게 봐지게 되거든.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대충 돼도 됐고 나는 참아야 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유를 맞춘다거나 좀 나쁘게 말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나를 찾는 과정 때문에 또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정말 영리한 거는 그 술자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거는 뭐도 하지, 뭐든 그 시간으로 쓰여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진짜 그 의미 없는 술 먹는 시간, 그리고 그 뒤에 또 감당해야 되는 숙취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서 일어났던 그 얘기 것 때문에 또 반드시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는 요새 와서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훌륭하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우 그 사람은 볼 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안 진짜 그래. 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걔는 볼 것도 없어. 왜냐면 위험에 노출될 시간이 없는 거야. 위험은 내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을 때 항상 일어나잖아. 근데 아침에 깨어나서 아침 여명을 보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적거든. 물론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일은 겪지만. 그래서 나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사람 보면 볼 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린님 꿈은 뭐세요? 제 꿈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인가. 그 비잉을 보는 거지. 두잉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뭐가 아니라 뭐를 이뤄내고 있고 뭐를 향해 가는 거 말고 그 비잉 있잖아. 있는 그대로 지금 편안한가? 그러면은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 이제 그러면은 내 어떤 부분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막 뭔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결핍은 있지만 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서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참아야 된다. 그런 욕구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살아. 그것도 굉장히 누군가는 진짜 대놓고 살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애껴라 모아라 막 이거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건데, 아니다, 누려라, 살아, 누려라. 그래서 기뻐라. 그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계속 본인이 그냥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절제를 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누리는 게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봐주기 힘들어. 못 봐줘요, 그거는. 막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단이 그러니까 먹는 게 편안하니까 마음도 점점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클린하게 말고 닭가슴살하고 채소랑 막 지방 없이 그렇게 먹었을 때는 뭐라 해야 되지, 내 스스로가 좀 팍팍한 느낌이었는데 지방을 먹으니까 몸이 지방 이게 엄청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가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강박 갖고 시작하지. 살을 빼야 됐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결국은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가는 길이 여정 중에 하나지. 근데 이제 발길은 처음에 그 급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방향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러 가는 거지, 그걸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중에 생기는 게 습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내가 음식을 만드는 습관도 생기고,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만들 여건이 안 되면 그런 거 골라서 먹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습관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없지. 왜냐면은 진짜 다이어트 한약 먹고 막 그 빡세게 해서 딱 뺐다. 그럼 그때 요요는 무섭잖아, 두렵잖아. 그때부터는 두려움이거든. 돌아갈 습관이 한약이라서. 돌아가 또 한약, 다른 한의원 또 찾아야 되잖아. 더 센 한의원. 더 센 한의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하던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게 최고의 무기인 것 같아. 저도 강사하면서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진짜 일반인 여성분들도 계셨고 연예인도 계셨고 인플루언서도 계셨는데, TV나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날씬해 보이던 분들이 실체를 아니까 아예 굶으시거나 주사를 맞으시거나 지방 흡입을 하시거나 뭐 한약 드시거나 뭐 삭센다를 맞으시거나
굉장히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보여지는 건 되게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그 이면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이가 그때 한 얘기가 그 소리라니까 날씬하고 이쁘고 그런 사람들 마른 사람을 보면 무섭다고 저게 다 저 모습이 다가 아닐 거라는 저거를 유지하기 위한 뒤에 몸부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용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지만 나중에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정말 행복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할까 말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 이걸 하면 내 부모로서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보면 판단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한약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면 난 기분 좋을까?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운동 엄청 하면서 굶고 있으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딱 보면 뭐가 내 삶에 좋은지 아닌지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저도 폭식증 극복할 때 이 생각 되게 도움이 됐던 게 10대 때 저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대 때 저랑 80대 때 저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동시대를 같이 그 약간 멀티 유니버스처럼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제가 뭘 먹었을 때 이제 죄책감 들어서 만약에 10대 때 제가 뭘 먹고 나서 죄책감 들어서 못 먹고 있으면 굶으라고 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끼니를 조금 적게 먹어라. 그리고 운동 뭐 3시간씩 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즐거운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을 때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약간 뭐 사람들이랑 즐기고 싶은 자리에서는 또 80대 때 저는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즐겁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가짐이 확실히 여유로워지긴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힘으로 딱 술자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딱 이렇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근거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멀기도 멀었지만 또 멀리 왔고 예리님 만나 뵈서 너무 좋고 겸님도 만나서 좋고 이런 처음 본 분이랑 밥 먹는 게 근데 하나도 안 어색하네. 처음 만나서 밥 먹는 게 사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어색한 게 좀 신기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얘기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예,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최연장자 선수. 전 영화 스토리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던. 그래서 그 원래 젊었을 때 꿈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플로리스트였다가 이렇게 장면들 보다가 이제 해야겠다 해서 해가지고 우승하는 뭐 해봤더니 막 너무 우승이야, 막 우승이야. 진짜 눈물이 났었어요. 20년 만에 우승해서. 야,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좋고 꿈을 향해 달렸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좋고 또 지금도 내가 건강해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또 사연을 올리게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진짜 너무 좋다 듣기에도 그치?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저는 에리님 처음에 그 첫 인터뷰 차 안에서 하셨던 그 영상부터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밥 컨텐츠 1화부터 시작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기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오늘 오게 돼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넘어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진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한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태프분들도 많고 여기 공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작하신 팟캐스트 그 콘텐츠 너무 좋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해외 것만 찾아보다가 국내에는 뭔가 건강이나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 관련돼서 하는 팟캐스트가 많이 없어서 해외 거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제 떠서 보니까 이제 그런 콘텐츠 시작하고 계셔가지고 이 콘텐츠 포함해서 그 콘텐츠도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너무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은 나이에 그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도 아직도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지? 나만 알고 또 저 나이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20대, 30대, 40대를 계속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여전히 좋았는데 그 한 달 정도 쉬었다가 하는 거라서 되게 더 떨리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남편이 진짜 장혜리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이제 장애를 이제 가면서 막 내가 막 날라다니니까 아 이게 그렇게 참 보기 좋다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다른 관심. 너 시험 붙었어가 아니라 너 지금 행복해? 너 그거 지금 괜찮아? 너 지금 좋아? 그 are you okay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 항상 그 안위를 물어주는 거야. 하와이라고도 많이 묻죠. 응, 하와이도 물어보고 are you okay? 그냥 how are you? 그게 우리는 how are you 없잖아. 근데 그게 어쩌면 이게 또 진심이란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래도 아니고 우린 거긴 또래는 의미가 없지만 그 친구의 엄마가 온다는데 그 만사제치고 그 술자리에 와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막 늦게까지 보내고 그 다음날 또 문자 와서 우리 한 번 더 보자고 그래서 또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유쾌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뭐가 불편하나 싶으면 내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살찌고 있는 중이고, 지금 남편이랑 안 좋고, 뭐 좌우지간, 이 부수적인 거, 나를 뺀 부수적인 것들이 편치가 않으면 내가 안 편한 걸로. 근데 그냥 딱 그 사람 존재만 갖고 얘기를 하고, 아, 이렇게 정말.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서 무슨 차이인가를 해봤더니 저 사람들은 남한테 진짜 그런 식으로 관심 있는 거야. 그거나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조언하지 않아. 그렇지만 철저히 개인주의긴 하지만 이기주의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딱 개인주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게 굉장히 성숙한 내가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구별이 딱 된 느낌? 그래서 내가 어쩌면 내가 이래서 이걸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잖아. 뭐 때문에 사연을 썼지? 근데 그 4명씩이 오잖아, 내가. 그러면은 그걸 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소명을 다 하잖아. 어쨌든 뭐래도 가르쳐준 자. 그럼 떳떳하게 앉아서 그 나온 작품을 갖고 먹어가면서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이게 자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한테 기쁨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삶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응 하면 돌아봐서 뭐가 불편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사람이 되면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면 너무 진짜 본인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영석이 만나러 가는 비행기에서 내가 막 설렜어요. 왜냐면 1시간 뒤면 영석이를 만나. 그 국내 항공을 거기서 타서 바르셀로나에서 항공을 탔는데 옆에 이제 그 외국인 여자애가 앉았는데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아들 만나러 가는데 며느리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거다. 그래서 너무 떨리고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걔도 막 어머 세상에 그러냐고 하면서 너무 좋겠다 하면서 막 떨리겠다 막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1시간 금방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잘 만나시라고 그래서 그래 너도 잘 보내라고 그래서 그래요 막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헤어져서 영석이랑 그 바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데 걔가 서 있는 거야. 걔가 거기 지금 산세바스티안에서 지금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국제영화제 스텝으로 걔는 거기로 온 거야. 근데 걔도 이제 유명한 바를 찾아다니면서 먹다가 보니까 아까 그 아줌마가 그 만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끌어안고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게 속없이 나눈 얘기와 속없이 또 그걸 동조해준 그 교감이 몇 년 전 만난 사람 이상으로 그 자리에서 또 만났는데 걔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아들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그 엄마의 막 술 먹고 행복해하는 거를 봤잖아. 그래갖고 막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돌아오는 또 그 잠깐 또 바르셀로나에
거기서 또 오는 1시간 비행기 그 현주 씨 만나러 오는 비행기에는 어떤 남자가 옆에 딱 앉았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성호를 긋고 기도부터 딱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나랑 똑같아. 너무 좋았어. 그러다 눈이 딱 마주치니까 둘 다 이제 기도하다 마주쳤으니까 어디 가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나 지금 아들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근데 가면은 여기에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마요르카에서 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너무 궁금하잖아. 그것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각자 이제 잘 가라 그러고 흩어져서 나왔는데 이 짐을 내가 막 딴 생각을 하느라고 내 짐 찾는 걸 잊어버렸는지 바깥으로 그냥 거의 그 공항 밖에 적어 있는 대로 나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짐 잊어버렸나? 짐 찾는 걸 잊었나? 아닌데? 그래서 짐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공항하고 너무 틀린 거야, 여기는. 그래서 가만있어 봐. 짐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놓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걔를 불러갖고 야, 나 짐 찾는 거 놓쳤니? 막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짐 찾는 데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찾는 데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그래갖고 자기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짐 안 찾아도 되는데 거기 그 옆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뭐라 그럴까?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편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어디가 학생 어디가? 그러면 이상한 할머니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편견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관심 자기 오늘 입은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한 것들 그런 걸 이제 주책 없이 표현하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지. 진짜 너무 그런 결심을 하고 왔어. 너무 좋았어 그게. 바로바로 일어나는 기적으로 연결되더라고. 죽인다. 그렇지 않니?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서 서로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 근데 한 사람만 인사해주면 그 사람도 반갑게 해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넌 오늘 어땠어? 저도 이번 휴가 있을 때 저도 이제 돌아올 때쯤에 너무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아까 제가 고향 얘기했잖아요. 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오고 싶었고 여기 집밥도 너무 다시 하고 싶었고 에림도 너무 보고 싶었고 이제 다시 만나게 분도 너무 궁금했고 그냥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쉬는 게 참 좋았는데 자연도 참 좋고 편안하고 잘 쉬었는데 결국에는 평생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를 되게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나의 집, 나의 친구들, 가족들, 고향,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진짜 고맙다라는 느낌? 우리 그 외국 여행 오래 하다가 한국 공항 도착하면 너무 그냥 그게 갑자기 한국 사람들 보이는 게 되게 반갑잖아요. 내가 되게 싫어하던 뭔가였을 수도 있는데 그 한국 사람 보이고 막 대한항공 보이고 이런 게 되게 반갑잖아.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고향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느꼈고 오늘 저도 와서 너무 좋고 아까 제가 습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다들 이 습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요즘 뭐 팟캐스트 코너도 하고 있고 집밥도 있지만 이런 것, 제 강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처럼 항상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의 습관처럼. 네,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 떠나실 수 있지만 언제든 보고만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떠날 수도 있지만 돌아갈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채널이 그랬으면 좋겠다. 심지어 에리님이랑 저랑 나중에 죽어도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고향이 하나 여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은수님 이야기도 참 영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양수님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줬었어요. 그 애기가 오는 것도 영혼이라는 게 애기의 영혼이 있는데 그게 엄마가 준비됐을 때 자기도 오고 싶어지지 엄마가 준비 안 됐을 때는 애기도 안 오고 싶다. 그 말은 애기가 그러면 이제 뭘 원할까? 그냥 당연히 이제 엄마도 되게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고 나온 애기들도 있지만 진짜 애기가 딱 좋은 시기에 온다면 전 그때인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항상 보면 또 좋은 것들 가져오니까 지금 시기가 심지어 퇴사까지 하셨으니까 진짜 이제 거기에 마음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그 시간 잘 보내시면서 준비 잘 된 상태에서 딱 아이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들리는데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힘들고 아프고 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걸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혹시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도움 줬으면 좋겠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한님 보면서 약간 나랑 비슷한 라인인데 느꼈어요. 처음에 예상 못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하구나.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또 느꼈어.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일지는 그래서 뭔가 오늘 되게 근데 그 이야기 잘 나누셔가지고 너무 많은 또 여자분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분명 비슷한 이제 루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나 그 보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요한님이 뭔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시절은 정말 지옥 같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옥토가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그 날이 계속 맑아가지고는 오아시스 저기 사막밖에 안 된대잖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야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는 삶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옥토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근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웃을 때 진짜 예쁘다. 너무 감사해 와줘서.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 너무 신나고 네, 저도. 네, 예림이 또 이번 시즌 다시 이번 같은 시즌이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달력 다시 찾아봤는데 달력 다시 봤는데 아까 스페인에서 온 현주님 만난 게 지난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9월 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덩개불에 콩티드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이 안 됐어 아직.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분도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로 온다는 거.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삶의 진리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남 사랑하고 베풀어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챙기시면서 남들한테 뭐가 필요하지 남들 지금 어떻지 봐주는 걸 조금씩 더 해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힘이 생기면 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